시어머니의 말이 일일이 맞서면 나쁜 며느리 소리를 듣고 또 참고 있자니 나만 힘들어진 상황이 생기죠. 저도 고부관계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은요, 시어머니 무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법, 또 한마디로 선 긋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제 친한 친구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요리할 때마다 너네 집은 이렇게 하니? 이러면서 막 비꼰대요. 맞받아치면 예의 없다 소리 들을까 봐 매번 참기는 참는데 속은 썩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시어머니의 말이 일일이 맞서면 나쁜 며느리 소리를 듣고 또 참고 있자니 나만 힘들어진 상황이 생기죠. 저도 고부관계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공감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고부 갈등이 워낙 오래된 문학적 맥락이 있어서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시어머니 무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법, 또 한마디로 선 긋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아주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사람마다 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대처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제 친구 어머님은 평소에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좋은 분이라는데 유독 제 친구한테만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시하는 심리적 이유는요, 대표적인 이유는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전통적 권위와 불안감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집안 어른이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와서 본인의 방식이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사례인데요. 며느리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안 살림도 모르네 하고 지적하셨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른 방식으로 집안일을 하는 것이 불안하고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말 안 듣는 건 괜찮은데 왜 며느리들이 안 들으면 그렇게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은 자신이 해주고 입히고 먹이고 하면서 키웠던 아들이죠. 근데 며느리는 자신의 아들을 보좌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내 아들을 잘 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자존감이 낮아서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옳고 너는 부족하다.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는 거죠. 40대에 내담자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매번 우리 아들 너무 고생한다면서 며느리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 본인이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신의 과거 상처를 딛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죠. 실제 이런 유형의 시어머니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며느리는 아는 척 안 하고 아들에게만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아요. 심각한 경우는 밥을 떠줄 때 며느리 거만 안 떠줘. 3번째는요, 며느리가 착하면 만만하게 보는 경우예요. 이건 정말 많은 가정에서 보는 패턴인데요. 처음에는 작은 무시로 시작했다가 한두 번 참고 넘어가면 반발 안 하네? 하면서 요구가 점점 심해지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참았더니 나중에는 아이 교육, 남편 관계까지 모두 간섭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무시도 계속 쌓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매번 참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맞받아칠 수도 없고. 그쵸.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물리적, 심리적 거리두기예요.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면 간섭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문 횟수를 줄이거나 전화 통화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생활과 경계를 보호하는 거죠. 실제 사례인데요. 이 시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이 어머니는 자신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왕래하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하시고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며느리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너무 괴로워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시어머니는 너와 가깝고 친해지기 위해서 자신도 노력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에게는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라. 날마다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고 행복하지만 그래도 제 시간이 매우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와는 남편과 같이 가끔 시간이 될 때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응이 잘됐다. 나도 가깝게 지내려고 널 본 거지.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시간이 될 때만 보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랑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눈치를 보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며느리가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확인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요즘 시어머니들은 야 요즘 애들은 애도 잘 못 키우네 라고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어머니 제가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무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살짝 당황스럽네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무시했는지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좀 당황하시면서 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시 자신의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이 중재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1대1로 시어머니와 충돌을 하며 며느리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대화를 주도하고 어머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게 효과적이죠. 한 부부 내담자의 경우는요. 며느리가 요리 방법을 두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남편이 어머니 저희 집은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내도 나름의 방식이 있으니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훨씬 더 수용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남편이 진짜 있나요, 원장님? 이 원장이 열심히 가르쳤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 중요한 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한두 번 시도했다가 포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꾸준히 그리고 침착하게 경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돼. 이성적 대응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사람마다 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형별로 대처법이 다 다르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저도 제 성향을 알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 성향을 검사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러분들도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나의 배우자, 나의 시어머니 유형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장형, 마음형, 머리형이에요. 이런 성향 알면 뭐가 좋을까요? 내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며느리의 성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 유형별로 시어머니의 무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고정 댓글에 자신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체크를 해보고 오세요. 장형은 화라산과 소금산입니다. 화라산은요,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열정적인 성향이고요. 이런 분들은 시어머니가 무시하는 말은 즉각적으로 화가 나고 감정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 제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라산 성향의 내담자분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너는 아이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당장 화를 내고 싶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 전 이 부분이 참기 힘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라고 직설적이지만 좀 공손하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오히려 놀라면서 말을 조심하게 됐다고 해요. 화라산 성향이라면 감정을 폭발시키기 전에 잠시 심호흡을 하고 정확하게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차분하게 얘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머니 그 말씀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서 화라산 폭발하면 심각해지는 거겠네요. 화라산이 폭발을 하면 용암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암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쨌든 우리보다 손 윗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 윗사람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을 알게 된 남편 또 시아버지까지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모든 사람이 며느리를 공격하게 돼버립니다. 소금산 성향이신 분들은요, 원칙과 예의가 중요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잘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나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영역이면 어머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 대단하세요. 저는 되게 많이 공부했는데. 이러면서 내가 어머니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우고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형은요, 사막과 호수 지중해라는 성향이 있어요. 사막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지런하고 실용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서적 교류는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어머니 무시에 겉으로는 대담하게 대응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시어머니의 계속된 무시에도 아무 말 없이 일만 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와서 우울증까지 생긴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 속상해요 라는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어야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이 문제 해결력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호수 성향이신 분들은 감정이 예민하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타입이에요. 호수 성향이 내담자 분들은요, 시어머니 한마디 때문에 몇 주 동안 우울해져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무조건 희생하지 말고 어머니 사실 이 말이 정말 속상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남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호수 성향에게는 감정적 지지가 외부의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중해 성향이신 분들은 헌신적이지만 경계 설정에 약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고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죠. 지중해 성향의 내담자는 시어머니의 무시를 5년 동안 참았다가 결국 큰 갈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내 감정을 대화 초기에 알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라고 초기에 표현하면 시어머니도 과도한 간섭을 자제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마음형 성향인 분들은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적절히 표현하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는 만큼 자신의 경계도 분명히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니가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언니는 항상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유를 묻는 스타일인데 그런 언니 같은 유형은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언니분은 아마도 머리형, 특히 미로 성향의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형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미로, 에베레스트, 와이키키가 있어요. 미로 분들은요, 사고가 복잡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받으며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나를 미워하나? 과한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 혼란의 동아리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로 성향의 내담자는요, 시어머니의 무시적인 말에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함정에 빠져서 과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가 이 말을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설명해 주세요. 와 같이 팩트와 논리로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명확한 질문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노력이 미로 성향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각을 글로 정리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와이키키 성향이신 분들은요, 즉흥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무시에 순간적으로 강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죠. 큰 충돌이 있었지만 금방 화해하고 잊어버린 패턴을 반복해요. 이런 분들은요, 주의할 게 즉흥적으로 그럼 저 안 해요? 이렇게 같은 극단적인 반응을 좀 자제하고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습관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레스트 성향이신 분들은요, 논리와 지식을 중시하고 때로는 지적 우월감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어머니 무시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즉각적으로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반박했다가
더 관계가 악화된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논리를 중시하되 감정적인 부분도 조금 고려하는 균형이 필요해요. 어머니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사실 저는 좀 상처받았어요. 처럼 팩트와 감정을 함께 표현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논리에만 치중하면 시어머니가 방어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감정적인 부분도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머리형 성향인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논리와 감정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너무 머리로만 또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시어머니 무시에 대한 대처법과 맞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니와 갈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만만한 며느리로 보이지 않으려면 초기에 경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어머니라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참고 넘어가면 무시가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제가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시어머니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며느리들이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기 성향에 맞는 적절한 해결법으로 접근을 하면요. 80% 이상 관계가 개선되는 걸 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이 방법으로 고부 갈등을 해결했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어머니 무시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지 간단히 체크해보고요. 오늘 말씀드린 맞춤형 대처법을 시도해보세요. 사람의 성향은 변하지 않지만 관계의 질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시어머니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부부해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